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joinder claim, joinder party 두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청구 병합 또는 당사자 병합 이런 걸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클레임, 여기 나오는 클레임, 어떤 클레임 부분을 첨가하는 경우하고 당사자를 새롭게 참가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요,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건들을, 우리가 그 요건들을 분명하게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청구 클레임을 병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를 병합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암기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요건들을 분명히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joinder of claim, 여기서 말하는 어떤 클레임, joinder of claim, 여기서 말하는 클레임은 이 컴플레인에서 나오는 이 클레임하고는 좀 내용이 틀리죠. 일종의 저 클레임은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별도의 어떤 케이스죠, 케이스. 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청구 이유하고는 틀려요. 네, 청구 이유하고는 많이 틀린다. 이거는 케이스죠, 케이스. 사건. 네, 케이스. 네. 케이스죠, 케이스. 하나하나의 독립된 사건. 그래서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joinder of claim 많은 것 같지만 하나, 둘,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federal civil procedure를 배우잖아요. federal procedure를 배우는데 우리 이제 빵 두 개가 있으면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이 빵 두 개잖아요. 동그라미 두 개. 그래서 여기 다이버시티다. 여기 페더럴 퀘스천이다. 다이버시티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 다른 거 쫓아가는 서플먼터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서플먼터리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청구를 병합을 한다는 거죠. 저런 클레임을, 케이스들을 병합을 해요. 병합을 하면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병합 요건도 알아야 되고, 플러스, 그게 페더럴 코트에서 병합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페더럴 코트에서 당연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페더럴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에 해당되는가도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그래서 페더럴 퀘스천이냐, 다이버시티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서플먼터리냐. 서플먼터리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네, 펜던트 주리스딕션. 원고가 추가적으로 제기한 클레임. 이거는 펜던트 주리스딕션 요건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페더럴 퀘스천만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엔실레리. 원고 이외의 사람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클레임 케이스냐? 그럴 때는 서플먼터리 주리스딕션 중에서 엔실레리 주리스딕션 요건을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페더럴 퀘스천 또는 다이버시티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러시죠. 이런 것을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아주 이제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를 페더럴 트라이얼에서 병합을 시키려고 그러면 병합 요건을 우리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배우자는 것은 병합 요건이고요. 플러스 그것이 페더럴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이냐 그걸 따져줘야 되는데, 보통은 서플먼터리가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왜? 다이버시티가 안 맞아요. 서플먼터리 중에서 엔실레리냐, 펜던트냐 이런 것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린 거예요. 여기
여기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 뭐 이런 거. 그런 측면이에요. 우리는 지금 병합 요건을 보는 거예요. 병합 요건이 안 맞으면 이거 따질 필요도 없고 병합 요건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거 서브젝트 매러 주리스딕션도 따져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암기에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joinder of claim은 세 가지밖에 없고 또 당사자를 참가시키는 거는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예, 이 이름하고 요건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joinder of claims 이 부분 청구 병합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청구 병합의 요건은 처음에 permissive joinder of claim이에요. permissive joinder of claim. permissive라는 것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건은 same plaintiff and defendant 사이에 별도의 클레임은요, 관련이 되어 있든 관련이 되어 있지 않든 상호간 클레임 상호간에 다 병합할 수 있어요. 그 근거는 뭐예요? 같은 플레인티프와 디펜던트 사이의 클레임들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죠. 네.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디펜던트한테 뭐 오리지널 클레임 소장을 하나 넣겠죠. 어떤 종류의. 그랬을 때 뭐 여기는 뭐 교통사고라고 해요. 드라이버라고 해요. 드라이버. 네. 네. 드라이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네글리전트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래도 그 전에 플레인티프가 디펜던트한테 빌려준 돈이 있다. 그러면 또 같은 사람들의 관한 클레임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면 깔끔하겠다는 거죠. 소송 경제를 위해서. 관련된 케이스는 뭐예요? 관련된 뭐 케이스 뿐만 아니라 관련되지 않은 케이스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펜던트도 마찬가지예요. 디펜던트도 지금 내가 교통사고로 해서 지금 네글리전스로 지금 디펜던트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디펜던트가 플레인티프한테 빌려준 돈이 있다. 그랬을 땐 그걸 주장을 해요. 네. 그것을 주장을 해요. 네.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지금 교통사고 케이스하고 지금 돈 빌린 그 케이스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도 같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해서 판사님은 이제 이것도 한번 따져보고 해서 네가 얼마 배상 2만 불을 네가 배상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따져보니까 네가 10,000불을 그 전에 빌린 게 안 갚았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이 판결을 하니까 10,000불만 디펜던트는 플레인티프에게 10,000불만 지급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주겠죠. 네, 상계 처리해서 별거 없습니다. Permissive joinder of claim은 당사자가 same plaintiff and defendant 사이에 관련된 또는 관련되지 않는 모든 클레임들은 다 병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네. same plaintiff, defendant 사이에 관련된 또는 관련되지 않은 클레임들 모두 자유롭게 병합을 시킬 수 있다. 네, 이게 전부예요. Permissive joinder of claim. 네, 청구를 병합시키는 거. 그 다음 이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 클레임은요. 반소죠. 우리나라 말로 반소. 네. 플레인티프하고 디펜던트, 얘도 이제 드라이버라고 그래요. 플레인티프도 드라이버. 같이 충돌을 했어요. 꽝!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쳤겠죠. 자동차든 사람이든.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디펜던트한테 자기 자동차 대물 배상 또는 또 자기가 손해본 거 인조리 이걸 배상을 청구를 해요. 이때 디펜던트도 또 같이 청구를 했죠. 얘도 손해를 봤으니까. 이게 반소예요. 또는 두 사람이 서로 주먹질하고 싸웠다.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제기하면 디펜던트도 자기도 지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다. 여기 이제 카운터 클레임 반소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중에서 이거는 컴펄서리하고 퍼미시브 카운터 클레임이 나눠져요. 네. 그 가장 큰 차이는 이게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예요. 네. 이게 지금 뭐 and 표시를 했지만은 실제로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 이런 경우는 이제 compulsory count claim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같이 충돌을 했어요. 빵. 네. 똑같은 칼가 딱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뭐 잘못이 얘는 뭐 70, 얘가 이제 70이라고 그러죠. 70대 뭐 35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플레인티프는 자기 이제 70에 대해서 이제 소를 제기하겠죠. 이에 대해서 드라이버는 자기 30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겠죠. 이런 반소가 있는데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두 클레임이에요. 플레인티프가 디펜던트에 제기한 클레임 또는 디펜던트가 플레인티프에 제기한 클레임 이것도 같은 독립된 클레임인데 이것이 같은 사건에서 일어났다. 그랬을 때 이게 compulsory count claim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디펜던트는요. 이때 answer라든지 여기 말하는 answer에서 반드시 이것을 제기를 해줘야 돼요. 제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에 대해서 permissive counter claim은요. 제기해도 되고 제기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죠. 네. 이제는 뭐 바꿔서 네, 그냥 하살표를 지우겠습니다. 그냥 카로 이렇게 쳤어요. 네, 카로. 드라이버, 플레인티프, 빅팀이죠. 쳤는데 뭐 얘가 그 전에 드라이버가 플레인티프한테 그 전에 뭐 돈 빌려준 거 뭐 2만 불이 있다. 그거예요. 2만 불이 있다. 2만 불. 네. 데트. 네, 2만 불. 그것을 청구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관련 사건은 아니에요.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반소로서 청구해도 되고 지금 플레인티프 드라이버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네글리전스. 이때의 빚진 얘기를 반소로 제기해도 되고 안 하더라도 나중에 별개의 소로서 또 제기해도 돼요. 그게 이제 permissive counter claim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compulsory counter claim은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 이유는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은요 같이 한꺼번에 처리해야지 이게 모순된 판결을 안 나요. 이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 supplemental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같은 사건은 왜 같이 한꺼번에 꼭 하도록 해야 하냐면 또 하도록 허락을 하냐면 같은 사건인데 따로따로 하게 되면 상반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으면 이 법원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은요 같이 취급을 해야 이게 통일적인 판결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사건, same transaction occurrence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만약에 안 하면 또 answer를 하면서 카운터 클레임 2단계에서 안 해주면 이제 그 다음에 영원히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죠? 네. 퍼미시브는 뭐 같은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압박감은 받지 않는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근데 이제 ancillary jurisdiction이 이게 이제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이것이 이 카운터 클레임이 이 페더럴 콜트에서 지금 이 카운터 클레임을 했다. 그러면 페더럴 클레임을 했었는데 페더럴 콜트 판사님은
이것의 병합 요건을